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자혜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연달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4번과 5번 촬영하고서 조금은 쉬었다가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촬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은 현재 오후 9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가고 2023년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좀 지레짐작하시겠지만 2022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2022년의 영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에게 2022년은 정말 바쁘기도 했고 특히나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제가 2022년 11월에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편집다운 영상을 해보긴 했지만 물론 많이 뭐 부족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해본 거는 저에게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 이 이제 영상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찍었긴 했습니다만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 수업에서 조금의 컨텐츠를 다뤘던 것도 일부 있었고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조금이었지만 또 영상으로 제작을 했던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영상으로 제작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특히나 아쉬움은 좀 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또 관심있게 또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도 제가 버티면서 잘 헤쳐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에게 2022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의 나름의 성찰을 하는 시기였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이제는 박사 과정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작성하고 공부하면서 얻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년 2023년은 또 다른 삶을 또 살아가게 될 것 같아서 그때 또 여러분께 인사를 다양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여러분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어,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22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난 5번까지는 텍스트 자료에서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4번 영상과 5번 영상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고, 특히 5번에서는 유사도를 수학에서 어떻게 이제 다루게 되는지 그에 대한 해석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6번은 이미지 분류입니다. 이미지 분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갖다 놓고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계가 지능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 결국에 이제 기계라는 어떠한 요소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뇌에서의 기능처럼 기계도 그 기능을 습득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개와 고양이, 토끼 이런 동물들을 쉽게 구별하는데 사실은 이게 구별이라고는 했지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개, 고양이, 뭐 강아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토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은 그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나 기계가 어떤 학습을 하길래 이런 부분에서 분류를 하게 될까, 이런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숫자 이렇게 6이라고 작성을 한 것도 사실은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숫자라고 하는 수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십진법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 숫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 뭐 자료겠지만 1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위에가 안 붙어 있는 이 내용으로 쓰기도 하죠.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2도 마찬가지겠죠. 2를 이렇게 각을 지어서 쓰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3을 어떻게 쓰냐라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4도 마찬가지겠죠. 5도 뭐 기계처럼 쓴다든지 이런 식이 될 거고 6도 뭐 기계처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7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8을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뭐 아래서부터 쓰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형태. 그다음에 9를 이렇게 쓰는 경우나 9를 이렇게 쓰는 경우, 뭐 0은 뭐 비슷하겠죠? 0을 얇게 쓰는 사람이 있거나 정말 두껍게 쓰는 이렇게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글씨를 쓰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필체가 있고 그 필체가 기계가 인식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지금 제가 쓴 이 내용이 바로 잠시만요. 훈련 과정입니다. 네. 훈련 과정은 뭐냐면요. 하나의 어떤 텍스트 문자, 문자라고 할게요. 그 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하는 것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준다. 대표적인 이미지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를 레이블링이라고 하고 크게 얘기하면 범주입니다. 근데 이 범주에 대해서 이러한 글자를 이렇게 자, 잠시만요. 이러한 여러 가지 훈련 자료들을 위에처럼 인식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으로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 학습을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학습을 시킵니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서 1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부터 등등등 해서 7, 8, 9, 0이라는 숫자까지 이를 학습시켜 주세요 라고 해놓고 만들어 갑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이 훈련 과정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 다른 사람의 필체가 들어왔거나 새로운 자료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땐 또 어떻게 학습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분류 모델을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분류 모델이라는 것을 또 알고리즘 신경망을 통해서 결과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에서 이미지 분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가장 깊숙이 있는 요소, 이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범위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학습이고, 이 기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많은 자료들로부터 스스로 사물을 구별하는 기준을 학습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에서 개, 고양이, 토끼, 아니면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사진을 구별을 시키거나, 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손글씨 해석, 이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휴대폰 이제 잠금 장치를 풀 때 지문 인식도 있겠지만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뭐하고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인간의 뇌랑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가 신경세포죠. 근데 그 신경세포가 한 개, 두 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천억 개에 육박하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연결 강도도 있을 거고, 또 그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어떤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핵이 있고, 그러면서 혹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이제 날듯 말듯한데 아마 축삭돌기인가요? 그런 부분으로서 자극을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자극을 전달하면서 또 다른 신경망으로서 계속 제공을 해주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설정을 할게요.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값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입력값이 무언가로 나타나겠죠.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무언가의 내용들, 또 무언가의 내용들. 이게 거치고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모든 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해당되는 무언가는 이렇게 또 얽히고 설켜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로, 중간, 중간, 위에, 위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상태에서 또 분류를 무언가를 합니다. 어떤 분류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결국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 거고, 그 세포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부분에는 얽히고 설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일어나고 여기 더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나타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는 임계값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7번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수학적인 임계값을 설명하기에 좀 더 체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식이라고 하죠. 이 수식이라는 함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시그마 x라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거의 기호를 굳이 이야기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그마라고 읽고요. 이 시그마는 나중에 뒤에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라든지 배울 때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똑같이 등장하는데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표준 편차요. 물론 표준 편차가 모표준 편차가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말이 실수했네요. 다시 모 표준 편차가 있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기호가 S이고요. 이 기호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기호를 쓰게 되냐면 0 또는 상수라고 붙이고 이 0이라는 값에 대해서는 세타보다 작을 때를 쓰고 세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는 상수를 붙인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는 0이 될 수 없고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맥시멈 값을 조정하는데 이를 활성화 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실제로 제가 나중에 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지만 그 공유된 내용을 보시면 이 상황은 무척이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알아내고 끝내겠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퍼셉트론에는 이제 여러 개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 인간 신경망에서 다루게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요. 이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가 인간의 신경망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고 한다면 이 신경세포를 모방한 것이 인공신경망에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기본 단위를 퍼셉트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퍼셉트론에서는 몇 가지의 값에서 어떤 가중치라는 것을 곱해서 더한 값으로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가중치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연결 강도를 수학적으로 내지는 일상적으로 모델링한 것으로서 입력이 출력에 주는 영향력, 그거에 대한 값을 가중치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값, 즉 입력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 이를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퍼셉트론이라는 값이 인계값, 아까 제가 세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세타인데 세타보다 작게 되면 퍼셉트론은 0으로 출력을 하고 세타 이상으로 갖게 된다면 퍼셉트론은 상수 C를 출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워낙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요소 그 전에 생물학적인 내용으로도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생명과학 쪽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 뒤로 수학적인 내용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꼭 수학이 연결이 된다가 아니라 수학도 베이스가 되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에서도 연결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말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공되지는 않아서 더더군다나 이해하기는 힘드실 텐데요. 나중에 제가 PPT를 만들게 된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공개를 하도록 하고 그때는 제가 출처를 사용하면서 강의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은 아마 2023년 1월 중에 제가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파가 굉장히 추웠고 또 특히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이나 제주도, 강원 산간이 맞겠죠? 그쪽에는 지금 체감 온도도 영하 25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새해에
이루시는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